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더운 날씨를 이기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몸은 피폐해지고 정신은 자꾸 날카롭게 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자괴감이 드는데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검언 유착으로 몰고 간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도 역시 무죄가 선고되고 대부분까지 가봐야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동재가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한 사건이었고, 윤석열은 지금 강력한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고, 한동훈은 절치부심, 그죠? 와신 상담하면서 정권이 국힘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복직을 해서 반드시 이 거악의 무리들을 치겠다 하는 쓸개를 씻고 있죠. 그죠? 이 검언유착, 즉 이동재, 한동훈, 윤석열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또 이거를 갖다가 기획했던 문재인 정권, 그 밑에 최강욱, 황희석, 추미애, MBC, 유시민, 뭐 엄청나게 많은 놈들, 그리고 썩은 검찰들, 뭐 신성식, 또 누구죠? 신성식, 이정현, 이성윤, 이런 놈들, 또 KBS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것이죠. 국민들이 불러냈고.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좀 좋게 중도와 진보를 제대로 확장하고 국힘의 이준석과 김종인 씨를 만나서 빨리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 저는 그것이 되게 불만족합니다. 이동재 사건이 터졌을 적에 고고TV를 꾸준히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붕괴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채널A는 동아일보의 계열사죠. 그죠? 근데 동아일보, 그러니까 독재에 저항한 동아일보가, 그죠? 건국 이래 독재에 저항한,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독재에 저항하던 동아일보가 독재에 저항한 자기 자사 기자, 계열사 기자를 버리고 동아일보만 살려고 했었다. 그게 전 되게 붕괴를 했어요. 그래 동아일보는 쓰레기 언론으로 버려졌구나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이동재 기자가 사건이 터졌을 적에 고고TV만 아마 대부분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또는 이동재 기자의 편을 안 들을 적에 고고TV만 이동재 기자는 무죄다, 이동재의 편을 들었었어요. 우파 유튜버들이 왜 이동재 편을 못 들었냐 하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수지라고 걔네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나 채널A에 출연하는 평론가들, 우파 쓰레기 꼴통 평론가들이 많으니 동아일보 채널A를 건드리면 안 되고 이동재를 희생양으로 삼자 해가지고 우파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3월달에 일어난 경우니까 훨씬 그전에도 있었죠. 그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조국이나 추미애를 확실히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갖다가 우파 유튜브들은 모르고 설왕설래 할 때였고, 고고TV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가 조국이를 갖다가 수사를 딱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진짜다, 윤석열이는 검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윤석열이는 진짜 검사다 하면서 윤석열이가 반드시 문재인을 친다 하고 그때부터 1년 반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 이동재도 30대 중반인데 아마 이준석이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기자라는 것은 그 취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걸 갖다가 이걸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엮어가지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갔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터 아주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동아일보가 침묵하는 거 보고.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크게 안 다뤘어요. 수동적으로 다뤘어요. 문재인의 발톱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조중동의 보수 언론이 나라를 구한다? 그들도 말이죠. 다 신문 파래입니다. 광고 파래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걸 수없이 느껴요. 응? 몇 명의 의기가 있고 몇 명의 제대로 된 기자가 없어요. 요번에 이동훈이라는 조선일보 기자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물켜 들어가고 골프채 받은 애 그죠? 선동 오징어 사기꾼 김태우한테 걸려 들어간 이동훈을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전 기자 친구들이 지금 저는 은퇴한 나이니까 기자 친구들 그리고 후배까지도 친구들이니까 꽤 많았어요. 요새도 현직에 뛰고 있는 놈들이 있고 그들은 세상 파악 못해요. 그냥 기사를 쓰고 단독하고 특종하고 출세하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기자 한 20년 하면 그것도 권력자들하고 똑같이 비루한 것들입니다. 기자들은. 진짜 선비 같은 기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동재가 그때 걸려들어가는 거 보면서 30대 중반이면은 한창 일할 나이인데 전 그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냥 동아일보가 이동재를 버리고 그 시리게 돈 벌려 우파들 유튜버들도 혹시나 한동훈이나 혹시나 윤석열이나 한동훈 또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이 타격을 받을까봐 이동재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안 할지가 보니 기가 찼어요. 고고TV는 이동재를 갖다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여튼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는데 이동재는 이 검언유착의 실세가 없다. 이거는 권언유착이다. 권검유착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동재는 정치적 배경을 수사해달라 하는데 이동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잘렸다고. 채널 A에서. 이 사람은 이제 야인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먹고 살 수뿐이 없다고. 그러면은 한동훈의 말을 갖다가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한동훈이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요. 3번이나 돌림방을 시켰잖아. 쉽게 말해 돌려버렸잖아. 저기 가서 사법연수원인가가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자천하다가 부산 갔다가 법무연수원 갔다가 이제는 또 사법연수원인가 법무연수원인가 그거 잘 기억이 안 난다. 거기 검사도 한 명이 없는 데 가서 교육부원장 하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검사들이랑 다 사표를 냈죠. 그죠? 쪽팔려서 사표를 내고 기분 나빠 사표를 내고 더 이상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다간 탄압이 들은 거 사표를 내는데 한동훈은 끝까지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권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딱 하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들이니까 우린 전부 다 윤석열 포함해서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를 단죄하고 우파를 괴멸시켰듯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재인과 문재인 시족들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한 300명의 장관급들이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저놈들 한 3,000명은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갖다가 우리가 환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면은 자기는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뿐이 할 수 없어요. 바로 전 정권과 차별을 시키고 정당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칠 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갈짓자 행보고 콘텐츠가 없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으니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한동훈이가 말이죠. 당연히 말을 하죠. 1년 반을 검언유착 조류돌림을 당했다. 꼭 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 그 유시민은 쪼고 들어가고 있죠. 형사고소에 민사고소까지. 그래서 특히 추미애와 최강욱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검언유착 의혹은 검언유착이 아니라니까? 권언유착이라니까? 문재인 정권과 언론의 유착이라니까?
이 권한유착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보복이었다. 당연한 거고. 지난 1년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KBS, MBC, 어용 단체, 민원연, 어용 지식인, 유시민, 이런 애들이 총동원된 유시민, 뭐 주진우 이런 애들, 김어준 이런 애들, 그것들이 무슨 지식인이야.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 이거 반드시 쳐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최강욱이나 황희석이나 또 김남국이나 이런 놈들이 뭘 믿고 이랬겠어요. 청와대가 교감 없었겠어요. 이 과정에서 나 한동훈은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요거는 며칠 있다가 1심 선고되죠. 뭐 정진욱이 댕기열 열사 기가 찬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 검사끼리 싸우고 검사를 두드려 팬 놈이 영전을 하는 나라고 자리를 갖다가 영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나라예요. 4차례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 추미애가 한 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9차례나 묵살했다. 이제는 이동재가 무죄로 났으므로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정권을 잡아야죠. 그래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제보자 X,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나. 지씨, 한상혁, 민원연, 유시민, KBS 관계자,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진짜 검사예요. 비록 우리 진영을 쳤지만.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일반 대중들은 이 내용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일부만 이야기할게요. 신라젠, 그때 한참 우파 유튜버 또는 언론에서 신라젠이 뭐가 있다. 권력층이 개입했고 부산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다 개입해서 신라젠을 가지고 주가 조작 과정에서 또는 상장 과정에서 헤쳐먹을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동재가 이철 인베스터밸류 그 대표한테 협박성, 겁박성 취재를 갖다가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말이야 75살 때까지 살아야 돼.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 말이야 가족까지도 문제가 돼. 근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도 말이야 유시민을 갖다가 조사해보라고 유시민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다고 말을 했어 하는 게 이 조작이 된 사건이죠. 한동훈과 유시민과 이동재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를 지모란 놈이 퍼뜨리고 내일 아침에 MBC에서 방송할 거야. 그 다음에 유시민 선생은 말이야 형님은 나한테 술 사야 돼. 그럼 최강욱, 황희석, 김남국이 있었나? 하여튼 최강욱, 황희석 그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지씨라는 이런 사기꾼이 어깨동무하면서 말이야 셀카 찍고 말이야 그 사건이죠. 실패했어요. 원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건을 말이죠. 일반 대중들 생활고에 찌들리거나 또는 생활이 바쁘고 무식자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 검찰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다. 우리랑 동케어. 우리 먹고 사는 게 바빠. 우리는 놀러 다니고 또 먹거리 찾아다니고 또 생활이 좀 빈곤한 자들은 우리는 돈 버는 게 바빠. 전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인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권을 타도하느냐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가 지금 염려되는 게 자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검찰 탄압, 윤석열 탄압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가 아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를 하겠다는 것 갖다가 확실하게 몇 가지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이 검찰 탄압 사태, 검수완박 사태, 그죠?
이런 거 일반 대중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한테 돈 몇 푼 나눠지고 집값 얼마 올라가나 주식 얼마 올라가나 자기한테 콩고물이 얼마 왔더니 그것만 관심 있다니까요. 국민의 60, 70%가 그래요. 7, 80%까지가. 그 주위에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다 은퇴한 놈들, 현장 다니다 은퇴한 놈들, 쓸만한 놈들이 이런 거 세세한 내막도 몰라요. 줄리가 누구야? 그 말이나 하고 있어. 줄리가 과거에 뭐 했어? 결혼 전에 뭐 했어? 야,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말이야. 그 사실인 것 같아. 그런 말이나 해야 돼, 나한테. 그럼 내 막 뭐라 그래요? 그걸 믿냐고 너. 믿으니까 너도 늙었다, 임마. 이때까지 사람 잘못 살았다, 너. 그래도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일반 대중들은 이런 거 검찰과 정부, 문재인과 검찰, 추미애 조국과 검찰 이건 관심 별로 없다니까요. 60, 70%는 7, 80%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개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일반 대중들이야. 일반 대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근데 우리 우파나 보수들은 선동을 못 하잖아요. 그거 TV는 선동 방송이에요. 중도층을 향한 선동 방송이라고 솔직히.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매우 덥습니다. 제가 아주 지쳐가지고요. 화이팅! 정송님 힘, 남 대표님 힘, 강 대표님 힘, 여러분 힘, 힘, 힘!